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무릎 절골술 절대 두렵지 않아요 2탄입니다. 내용은 중점적으로 최소 교정 절골술이란 무엇인가, 절골술이 보조기 역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릎 절골술 1탄이 50대 이상의 관절염 치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2탄은 50세 이하의 젊은 연령에서 스포츠 활동 복귀를 위한 절골술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의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병원 반월연골판 이식 클리닉장을 맡고 있습니다. 1탄에서는 절골술이 주연인 경우 설명드렸었고, 오늘은 2탄 절골술이 조연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골술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골술은 젊은 연령에서 인공관절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유관절 보존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수술인 거고, 이미 1965년부터 널리 행해온 수술입니다. 대학병원 치료 성향은 보수적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통 보수랑 신진 보수로 나눌 수가 있겠고, 절골술에 대한 입장도 비슷합니다. 전통 보수의 개념에서는 진행된 관절염, 즉 중장년층에서 관절염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죠. 신진 보수 입장에서는 젊은 연령에서 연골 재생술이나 연골판 이식술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수술들의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골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연골판 이식술, 연골 재생술을 할 때 연골판 이식술과 연골 재생술의 결과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럴 때 절골술을 그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절골술을 권유했을 때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골술이라고 딱 얘기를 들면 뼈를 건드는 수술, 뼈에 금을 내거나 부러뜨려서 벌리고 좁히고 금속판 고정시키고 하는 험악한 수술로 인지를 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러한 절골술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환자분들 진료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우선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 번째, 우선 절골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았죠. 세 번째, 본인 치료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내용이 강의 내용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우선 절골술을 하면 1년 이상 고생한다. 과연 맞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6주 정도 되면 목발 떼면서 일상생활 복귀하고, 3개월 정도 되면 조깅 가능해지고, 6개월 정도 되면 이 수술을 받은 것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중이 부하되는 지점을 바꿔놓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체중 부하되는 데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원래 부하되던 부분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5도 이상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환자 상황에 따라서 5도 미만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겠죠. 우리 건강보험 적용에서 5도 이상으로 각도를 설정해 놓은 것은 5도 이상일 때 의미 있게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인데, 물론 3도나 4도 이럴 때에도 어느 한쪽으로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연골판이 많이 망가진 상황에서는 3도, 4도라도 5도 이상인 만큼의 그런 관절염 진행 속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절골술하면 골반 틀어지고 다리 길이 차이 발생하는가? 이럴 때도 교정 각도가 크고 다리가 O자 다리에서 급작스럽게 X자 다리로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하는 절골술은 과교정이 목표가 아니고 체중이 부하되는 지점을 적절하게 교정시켜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소 교정 절골술 시에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즉, 좌우 균형이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골반 틀어지고 다리 길이 차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절골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인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절골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휘어진 다리를 교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즉 휘어진 휜 다리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죠. 하지만 휘어진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일자다리 상태에서는 체중을 디뎠을 때 안쪽이랑 바깥쪽에 실리는 분포를 보면 안쪽이 60%, 바깥쪽이 40% 정도 됩니다. 원래 일자다리에서도 안쪽으로 많이 실린다 이거죠. 하지만 다리가 휘면 뭐가 문제냐? 이 안쪽으로 체중이 더 실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O자다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다 병적인 상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쪽으로 뭔가 연골판이 손상되거나 연골이 광범위하게 닳거나 그러면서 관절광이 좁아지거나 반대쪽에 비해서 다리가 좀 휘거나 이럴 때는 이 휘어진 다리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체중이 이 안쪽으로 많이 실리는데 병이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계단 오르내릴 때 관절로 얼마나 하중이 실리느냐. 60kg인 사람 예를 들면 위아래 관절에서는 체중이 3.5배, 즉 210kg 정도의 부하가 되는 것이고 앞무릎 관절에서는 체중의 5.5배, 330kg 정도의 체중이 부하가 됩니다. 그런데 다리가 조금 휘어서 이 안쪽으로 체중이 더 실린다고 하면 이 분포 자체도 안쪽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골술의 목표는 체중이 지나가는 지점을 바꿔준다는 개념입니다. 즉 휘어진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휘어진 다리를 얼마나 교정하고 이런 포커스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절골술을 함에 있어서 체중이 부하되는 지점을 어느 정도로 변경을 시켜줄까? 이것이 핵심인데 다리가 적게 휘었건 많이 휘었건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은 거의 동일합니다. 가운데보다는 살짝 바깥쪽으로 지나가야지 이 안쪽으로 가던 하중을 많이 분산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 안쪽이 아프니까 바깥쪽으로 체중을 확 실어버리면 또 바깥쪽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가는 하중은 줄여주면서 통증은 줄여주면서도 바깥쪽으로는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정 지점을 찾았는데 그 지점이 안쪽을 0%로 봤을 때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휘었건 적게 휘었건 목표하는 지점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 안쪽으로 체중이 얼마나 실리던 것을 바깥쪽으로 분산을 시켜주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절골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를 절골술 대신에 휜다리 교정술이라는 말 대신에 체중 부하 변경술 혹은 체중 부하 조절술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체중 부하 변경술이 어떤 것인지 확 와닿을 것입니다. O자다리를 예를 들었을 때 다리가 휘면서 이 안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면 병이 이 안쪽에 있으면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다리도 더 휘게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체중 부하되는 지점을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좀 옮겨 놓으면 디뎠을 때 무게가 실리는 것이 골고루 분산이 된다. 이것이 체중 부하 변경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이 이 안쪽을 0%로 봤을 때 바깥쪽을 100%로 봤을 때 타겟 지점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는 60에서 70%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1970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즉 절골술 초기에는 상당히 진행된 관절염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주된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안쪽으로 가던 체중을 확실하게 바깥쪽으로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이 지점을 목표로 잡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 일자다리가 아니고 다소 X자다리로 과교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반대측 건강한 다리가 좀 휜 다리였으면 O자다리였으면 절골술하는 다리가 갑자기 X자다리가 되니까 그때는 골반 틀어지고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관절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가운데보다는 살짝 바깥쪽으로 위치를 시키면서도 얘
예전에 기본적으로 60에서 70% 정도 지점 두던 것보다는 안쪽으로 살짝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지 X자로 과교정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고 환자분들이 불균형 없이 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좀 심한 경우에 O자달이 심하면은 예전에 전통적인 지점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하면 한 55%에서 60% 지점 잡습니다. 또 50세 이하의 젊은 연령에서 관절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관절 간격 살짝은 좁아져 있고 관절 연골 재생술이나 연골판 이식술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안쪽으로 부하되는 무게를 조금은 줄여주기 위해서 이때는 목표를 50에서 55% 정도 지점으로 잡고 이럴 때는 골반 불균형, 다리 길이 차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체중 부하 변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절골술을 하기 때문에 절골술하고의 합병증이 예전보다는 훨씬 적다. 불편감 훨씬 적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치료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경우 우리가 절골술, 즉 체중 부하 변경술을 왜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소 헷갈리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운동 복귀. 운동 복귀를 할 거면 가벼운 달리기 정도, 아니면 고강도 복귀, 축구나 농구 등 이런 운동까지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운동은 자주 안 하고 그냥 주로 앉아서 업무만 보니까 일상생활만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원하시는가요? 이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서 치료를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걸을 때 위아래 관절로 부하되는 체중 정도는 체중의 2.5배, 150kg 정도입니다. 앞무릎 관절은 좀 줄어들죠. 0.5배, 30kg 정도입니다. 만약에 다리가 O자로 휘어져 있다. 우리가 연골 재생술을 한다. 우리가 연골 재생술을 아무리 잘해도 자연 상태의 연골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티는 것을 연골 재생술만 했을 때 5년, 잘 버티면 10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강도 운동을 할 때에는 재손상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그냥 앉아서 일하고 그냥 간단한 조깅 정도만 살살 할 거면 다리가 조금 휘어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연골 재생술을 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본인이 고강도까지 운동 복귀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체중 부하 교정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환자분은 운동 복귀 강도 이런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의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사는 거기에 맞춰서 치료 선택을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절골술을 하게 되면 뼈에 금을 내고 벌리고 이런 커다란 금속판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 빈 공간이 메꿔져서 완전 정상뼈로 가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절골술하고 나서 6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다 걷거든요. 뛰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뼈가 완전히 유합돼야지 안전하게 운동 복귀를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연골 재생술이나 연골판 이식술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절골술을 해서 즉 체중 부하 변경술을 같이 해놨으면 우리가 뛸 때는 이 안쪽 수술한 부위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것의 위험은 덜어놨다는 것이죠. 즉 절골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만 조심하면 그 앞으로 몇 년간은 별 걱정 없이 운동도 잘하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휘어진 다리를 그냥 냅두고 연골 재생술이나 연골판 이식술을 했으면 이 부분이 언제 다시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운동을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가벼운 정도의 일상생활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연령에서 스포츠 활동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서 다리가 많이 휘진 않았지만 관절 간격이 좀 좁아진 상태에서 하는 휜다리 교정술, 절골술, 즉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 체중 부하 변경술의 목적은 반영구적으로 언로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다. 이 반영구적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로더라는 용어의 개념은 짐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뛸 때 다리가 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수술해 놓은 부위로 압박이 많이 가해질 수가 있으니까 체중부와 변경수를 해서, 즉 절골수를 해서 수술해 놓은 부위로 압박이 덜 가게끔 어느 정도의 보조기 역할로서의 수술을 해 놓으면 안심하고 운동 복귀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골 재생술, 연골판 봉합술, 특히 반월 연골판 이식술 시에 이러한 절골술, 체중부하 변경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반대측 다리보다 좀 휘어지는 경우. 두 번째, 연골 밑의 뼈의 변화가 생긴 경우입니다. 우리 연골을 먹여 살리고 받쳐주는 것은 연골 밑의 뼈다. 연골 밑의 뼈는 연골 생성의 밑거름이고 연골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골을 잘 보호하려면 연골 밑에 뼈가 튼튼해야지 연골 쪽으로 충격이 갈 때도 연골 밑에 뼈에서 충분한 쿠션 역할을 해줘서 연골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연골이 조금 손상을 받아도 연골 밑에 뼈와 교류를 하면서 연골 밑에 뼈에서 이런 줄기세포들의 그런 역할로 연골이 어느 정도 조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연골 밑에 뼈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골 밑에 뼈가 상하면 밭이 안 좋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연골 밑에 뼈가 상하고 안 좋은 상태면 연골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없고 연골 재생술을 하고 나서도 이 충격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연골 밑에 뼈에 병이 있는지를 항상 유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연골이 벗겨지고 뼈만 드러났다고 해서 그게 단순한 연골만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MRI로 항상 보죠. MRI로 연골이 벗겨진 상태를 보는 것뿐만 아니고 연골 밑에 뼈, 우리가 연골을 키워줄 수 있는 밭이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MRI 사진은 연골 밑에 뼈가 건강한 편이죠. 연골만 닳아서 없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 볼게요. 연골도 닳고 연골 밑에 뼈에도 일부 손상이 가면서 뼈의 부종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연골 밑에 뼈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골 밑에 뼈에 병이 있는데 다리가 조금 휘어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체중이 이 안쪽으로 많이 실리게 되니까 연골 밑의 뼈 건강이 나빠진 것을 개선시키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연골 밑에 뼈의 병변이 보이면 연골 재생술, 특히 연골판 이식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체중 부하 조정하는 수술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재밌는 경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리가 좀 휘어져 있고 MRI 찍어봤을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안쪽으로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 밑에 뼈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뼈 부종도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연골만 망가졌구나. 다리가 휘어지고 이 안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 상태에서 연골 쪽으로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가니까 연골이 더 빨리 상하면서 관절염이 좀 진행됐구나. 단순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펙트 CT를 찍어 봤더니 이 오른쪽 안쪽으로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꽤 있어요. 이 스펙트 CT는 MRI보다 더 민감한 검사입니다. 즉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기능상의 문제까지 보는 검사인데 이렇게 연골 밑에 뼈가 MRI상 괜찮아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연골이 없고 다리가 휘어진 상태에서 연골 밑에 뼈에 계속 충격이 가해지면서 연골 밑에 뼈의 환경까지 뭔가 변화된 것까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골술 하는 환자분들, 권유하는 환자들에서는 수술 전에 스펙트 CT를 가급적이면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변화가 있으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절골술, 즉 체중 부하 변경술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간단하게 사례들 몇 가지만 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탄의 주제에 걸맞는 젊은 연령에서 최소 교정 절골술을 하면서 언로더 브레이스의 역할을 해주게끔 한 경우입니다. 사례 첫 번째, 30대 여성. 우선 주인공은 내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이 들어가는 경우였었고 여기에 체중 부하 변경술이 조연으로 들어가는 경우였습니다. 이미 안쪽 연골판을 봉합했다가 실패를 해서
테두리 부분이 많이 상해서 연골판의 기능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연골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판 이식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인데,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봤더니 관절 간격이 이 오른쪽에 비해서 이 왼쪽 안쪽이 살짝 좁아져는 있었어요. 다리 정렬 검사를 했었더니 양측이 원래 살짝 오다리긴 한데 왼쪽은 오른쪽보다는 살짝 더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쪽으로 연골판 이식술만 해준다 했을 때 우리가 안심하고 이 환자를 뛰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다리가 일자여도 60%, 40% 걸리는데 다리가 좀만 휘면은 한 70%, 80% 이 정도 부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미 관절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데 지금 많이 압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골판만 이식술을 해주면 이 연골판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니까 금방 퇴행성 변화로 갈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뛰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걷는 정도의 일상생활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환자분이 어느 정도 가볍게 뛰는 것도 하고 가벼운 등산도 하고 어느 정도 운동을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골판 이식뿐만 아니고 체중 부하 변경술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연골판 이식술을 하면서 동시에 절골술을 했다. 체중 부하 변경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중 부하 변경술을 하면 이 안쪽으로 가던 무게 중심이 가운데보다는 살짝 바깥쪽으로 옮겨왔죠. 과교정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좌우의 균형, 불균형 없습니다. 골반 틀어지거나 한 것도 없고요. 다리 길이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1년 후에 금속 제거술을 합니다. 1년째 다리 정렬을 확인했을 때 역시 가운데 지점으로 체중이 잘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관절경 검사를 했을 때도 연골판 생착이 아주 잘 돼 있죠. 1년까지는 아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연골판 밀리거나 한 것도 없고 너덜너덜해진 것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절골술 없이 체중 부하 변경술 없이 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건강한 연골판 상태를 기대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40대 여성, 주인공은 내측 바늘 연골판 후방 기시부 봉합술을 하면서 연골 재생술을 하는 경우였고 조연으로 근위경골 절골술, 즉 체중 부하 변경술이 들어가는 경우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처음 왔을 때는 다리가 많이 휘지는 않았고 이 안쪽 연골판, 내측 바늘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고강도 업무를 하고 있었던 분이고 진료 당시에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은 6개월 후에 MRI 검사를 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은 일을 좀 쉴 수 있는 기간에 다리가 많이 휘지는 않았으니까 내측 바늘 연골판 후방 기시부 봉합술만 고려를 해봅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6개월 정도 고강도 업무를 하고 났더니 상태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관절 연골이 괜찮았던 것이 광범위하게 소실이 됐어요. 내측 바늘 연골판도 관절 바깥으로 많이 밀리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즉 내측 바늘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에서 연골판 기능이 소실된 상태다 보니까 관절 간격이 좀 계속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연골 쪽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니까 연골이 광범위하게 닳기 시작했던 거고 엑스레이까지 변화가 온 것이죠.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도 안쪽으로 체중이 옮겨지기 시작했고 관절 간격도 조금은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연골판 봉합술과 연골 재생술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반대쪽 다리보다 다리가 조금 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이 안쪽으로 뭔가 무게가 부하되는 그런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선 휘어진 다리의 각도 5도 이상 아니었어요. 많아야 한 4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병적인 휜 다리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고강도 업무 복귀하려면 절골술하고 나서 한 3개월은 불편하더라도 그 이유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절골술까지 같이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는 안쪽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된 부분 봉합술을 튼튼하게 해놨고 망가진 연골에 대해서는 다발성 천공술을 하면서 콜라겐 막으로
코팅하는 수술을 해놨고 절골술을 동시에 했다는 것이죠. 체중부와 변경술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체중부와 중심점을 바꿔놨다는 것이죠. 즉 절골술은 체중부와 변경술이고 이것의 목적은 안쪽 연골판 꼬매는 거랑 안쪽 연골 재생술 해놓은 것의 결과를 최대한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즉 우리가 원하는 운동 복귀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 마지막 사례 보겠습니다. 30대 남성입니다. 주인공은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하는 경우였고 조연은 원위대퇴 절골술이었습니다. 즉 X자다리가 있는 경우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바깥쪽 연골판이 거의 소실된 상태로 연골이 너플너플 일어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이런 바깥쪽의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다리가 X자다리로 휘어져 있었죠.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절 간격은 유지되고 있으나 이런 상태에서 바깥쪽 연골판 이식술만 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랜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연을 먼저 출연시켰습니다. 우선은 체중부와 변경술 먼저 해놓고 이게 부하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됐을 때 안전하게 연골판 이식술을 하자, 주인공은 마지막에 출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위대퇴 절골술을 먼저 해서 이쪽으로 실리던 무게를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체중부와 변경술이죠. 즉 원위대퇴 절골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관절 간격 좀 좁아져 있던 것도 살짝 늘어났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연골판 이식술을 할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연골판 이식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째 MR을 봤더니 연골판은 아주 건강하게 밀리는 거 없이 잘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해피엔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절골술은 휜다리 교정이 아니고 휘어진 다리, 휜 다리, 몇 도 휘었냐, 각도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수술이 아니고 체중 부하 조절술이다. 즉, 우리 무릎에 떨어지는 그 무게 중심점을 바꿔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체중 부하 조절은 개인별 맞춤형이다. 과거에는 진행된 관절염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X자다리로 만들어서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면 요즘은 관절염 진행되는 상태랑 동반되는 수술을 감안을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휘지 않게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면서 체중 부하 조절을 한다. 즉 수술하고 나면 골반 불균형, 다리 길이 차이 거의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말이죠. 최소 교정 절골술 시에는 골반 변형, 다리 길이 차이는 거의 없다. 네 번째, 젊은 연령에서 다리가 많이 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체중 부하 조절술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을 복귀시키는 것이다. 즉, 반영구적 언로더 브레이스를 채워갖고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를 시킨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연골 재생술을 했으면 연골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연골판 이식술을 했으면 연골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5번째, 절골술하고 나서의 스포츠 활동 복귀 시점은 대략 6개월이다. 즉 3개월 정도 되면 가벼운 조깅 가능하고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운동 복귀 가능하다. 완전 고강도까지는 9개월 이상 걸릴 수는 있어도 이 정도의 복귀 시점을 놓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잘못 들어왔던 이야기들, 6개월 이상 고생한다, 1년 이상 고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이었습니다.